월간 스테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저 진짜 월간이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빠르지? 한 달 2월이 짧아서. 2월이 짧아서. 한 달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해야 되니까. 아무튼 2월 월간 스테디 네. 시작해봅시다. 제가 지금 들고 오진 못했지만 막 헤비 아우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벼운 아우터랑 패딩 그 사이에 있는 두께감의 아우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밀리터리 옷들이 딱 지금 입기 좋은 느낌이거든요. 이번 달 초에 버즈릭슨 N1 덱 자켓을 매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호불호가 엄청 갈릴 거예요. 옷 자체가. 옷 자체는 되게 멋있는데 저도 입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잘 맞는 옷은 아니겠구나. 불편하기도 하고요. 아몰 부분이 아무래도 낑기는 옷이어서 이것 때문에 사이즈업을 하면 또 너무 어벙벙해질 수도 있고 그 옷만의 느낌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구매했는데 되게 만족을 했던. 그래서 꽤 많이 입었어요, 진짜. 이번 달에 한 10번 이상은 입었으니까. 저한테는 약간 이런 옷들이 어필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만의 플러팅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산지 좀 되는데 제가 요새 좀 많이 입고 있어요. 그냥 경량 패딩이거든요. 유니클로 거. 근데 이 사이즈가 좀 완벽하게 정 사이즈예요. 좀 핏한? 그래서 이너로도 입기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요새 그냥 산책할 때 많이 입거든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이런 옷이 좀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근데 입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신다면은 이런 옷은 진짜 필요하실 거예요. 저도 가격도 공개님 좋고. 거 구매했어. 이거요? 샀어요? 그전 브라운색으로 샀었어요. 그래요? 네. 역시 브라운. 근데 왜 안 입으시죠? 운동할 때나 산책할 때도 입고. 어. 뭐 출근할 때 입진 않지 않을까요? 저도 운동할 때 랩 경량 패딩. 랩 경량 패딩도 있잖아요, 근데. 있죠. 그건 정말 운동용입니다. 저한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네. 저는 이거 출근할 때 이거요. 저도 이번 달에는 산 게 없고 이건 몇 달 전에 산 건데요. 제대로 게시를 엊그제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 첫 카본화. 아, 이쁜 것 이거 같아요. 신고 뛰신 거. 이거 신고 뛰었습니다. 진짜 이거 신고 뛰면은 기록이 올라가요. 똑같은 페이스로 뛴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반발력이 좋아서 가볍기도 가볍고 이게 진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비싸고 수명이 길진 않죠. 3,400km라고 그랬죠. 네. 아마 대회 나갈 때만 신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신기하게 뛸 때마다 이걸로 기록을 세웠다. 만족스러운 운동화입니다. 저도 이번 달에 소비한 게 많이 없어서 일단 저도 이전에 구매했던 뉴발란스 576 제품을 들고 왔고요. 이제 신을 때가 온 것 같아서 요즘 어두운 신발만 신다 보니까 색감 있는 신발을 신고 싶더라고요. 성규 씨 새로운 색깔입니다. 좋아하는 색감인 좀 브라운 색상으로 구매를 해봤고 또 이 뉴발란스 576 모델이 최초의 오프로드 러닝화로 설계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재미도 있었고 저는 UK 라인을 좀 좋아하는데 UK 라인이 USA 라인보다는 마감도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소재감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몇 사이즈로 구매하셨나요? 이게 발등이 되게 낮고 발볼도 좀 좁은 편이라서 저는 65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최소 반업에서 1업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사이즈감이에요. 991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베이지 치노 팬츠나 머너시 데님 팬츠나 뭐 이런 데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쁜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그냥 제가 운동을 좀 즐겨 하고 하니까 봄, 여름 되면은 등산 갈 때나 그런 데 가볍게 그냥 매치하기 좋은 몽벨의 랩색이고요. 귀엽네요. 나일론 립스탑 소재여서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어깨끈도 조절이 돼서 이렇게 좀 조절해서 멜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에 보면 여기 내부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서 팩커블 형태로 휴대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고리 같은 걸 달 수 있는 루프가 달려 있어서 그냥 여기저기 가볍게 달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메고 다니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름에 좋겠네요. 네,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컨텐츠로서는 저는 요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건 심리학의 이해라는 책인데 그냥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죠. 여기는 이제 생물도 포함되고요. 뇌과학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 저는 저를 되게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저는 저를 더 알고 싶고요. 아직도. 저를 더 파악하고 싶고.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끌림이 있고 심리학을 토대로 한 자기계발서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뇌과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행동심리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궁금했어요. 일단 처음에 나는 왜 이 심리학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좀 원론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내가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넓은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관심 있게 봤었던 거구나를 먼저 알게 됐고 그걸 토대로 이렇게 넓게 한번 보니까 재밌어요. 전 제가 학생이었을 때 관심도 없던 이런 생물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외우게 되고 알아서 그냥 공부하게 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주말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오시는 건데 조금 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잖아요. 엄청나게 바쁜 현대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여유를 대화를 통해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걸 공부합니다. 컨텐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옷 입기 같은 거예요. 저만의 옷 입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레더가 제가 이걸 새로 산 거예요. 1사이즈로.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제가 한 3년 정도 입은 저 레더 자켓이 제 눈엔 더 이뻐 보여요. 제 눈엔 그래요. 그동안 많이 입기도 했고 전 진짜 엄청 러프하게 입는 편이에요. 레더 자켓 자체를. 오늘도 조금 이슬비가 내리거든요. 전 그냥 나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입었을 때 조금 더 에이징 이쁘게 되기도 하고 이 제품도 전 되게 러프하게 입을 생각입니다. 너무 안 아껴 입으셨으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러닝하고 있는 제품이었고 그동안 우리가 입고 있던 제품들이 있으니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컨텐츠로서. 이거 할 때마다 뭔가 보따리상처럼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결국에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제가 작년에 한 요 정도 읽다가 대충 내용은 파악이 됐고 알겠다 하고 다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찝찝하잖아요. 마저 읽었죠 주말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데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유튜브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분은 서울대에서 동물학을 전공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를 취득하신 다음에 계속 생물학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학력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고 뭐 그런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아직은 갖지 못했던 관점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할 때 간간히 틀어놓고 듣고 하는 채널인데 그분이 한 번에 이 책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여기도 띠지에도 있어요.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내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봤고 읽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분히 문과적인 내구조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책을 100%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남는 거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흔히 이제 처음 접하는 게 성선설, 성악설, 성우선악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착한 존재인가, 나쁜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저는 이제 마지막 후자를 받아들인 입장이었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이게 환경과 선택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건 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왜 영향을 받을까? 끊임없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그러면은 집단 내에서의 합의점이 도달해야 되는 건가? 집단 내의 도덕적 규범 같은 게 중요시 여겨지니까 결국에는 그 시대 달라지는 거고 뭐 다 정답은 없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생각을 꼬리를 물다가 이제 이 책에서 인간 행태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 복제와 운반자가 있는데 운반자일 뿐이고 자기 복제를 최종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라는 불멸의 코일 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생존 기계다.
이런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죠. 네,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냥 명료하구나, 그냥 우린 존재하는 거구나, 이런 게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정리가. 물론 이것만이 또 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생존 자체가 이유가 되니까 좀 더 명료했고, 네. 그렇다면은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유전자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는 호혜적인 행동들, 이타적인 행동들이 개체들에게 인식되어 있고, 그게 더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호혜적이고 이타적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쵸. 이게 그냥 마냥 착하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그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겨 먹었던 거네 라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브랜드라는 게 사람과 닮았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에고가 있고 페르소나가 있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게 이어지려면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타적이고 호혜적인 작용을 해야 이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테디 에브리웨어, 스테디 라이프 컴퍼니가 계속 존재하고 이어지려면은 이 스테디라는 가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호혜적인, 이타적인 행위를 해야 스테디 에브리웨어라는 개체가 시대를 감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이과적인 책을 읽었지만 문과적으로 결론을 내고 접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읽어야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읽은 것만으로 재밌었다,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호지차 티백인데, 어제 아파가지고 차를 계속 마셨거든요.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전 모르는 데였거든요. 저희 와이프 친구분 중에 미술학원 미수씨라고 고등학교 때 와이프가 미술학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 중에 미수씨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미술학원 미수씨라고 외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생일 선물로 주신 건데 가구랑 이걸 주셨더라고요. 패키지도 제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서칭을 해봤는데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를 더 가까이, 일상을 더 탄탄하게. 일상을 논하는 브랜드라는 거에서 뭔가 좀 친근감이 느껴졌고, 아직 차에 대해서 공부를 막 딥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호감이 있거든요. 차를 하는 브랜드가 왜 일상을 논하냐에 대한 글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맥파이앤 타이거 자체가 동양의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중국은 찻잔의 예술을 달에, 일본은 도를 다독, 한국은 예를 다래를 담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차에 대한 의미 같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정리해서 여기가 뭘 하려고 하는 데인지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가보고 싶고, 신사랑 성수에 하나씩 있던데 여기는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맛있어요. 또 이게 호지차인데 고소한 초콜릿 향의 호지차 티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막 그냥 마시면은 이게 뭐 결명자 차인지 둥글레 차인지 그냥 차인가 보다, 따뜻한 물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초콜릿 향이 나는 처음 중간 끝 어디서 초콜릿 맛이 나는 거지?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요일 아침에 청소를 한 다음에 따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어떤 향이 나는 차를 마시고 싶은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행위 자체가 저는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다루는 건 옷이니까 옷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조금 더 정돈되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차로서 여기는 하는 곳이구나 해서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차 브랜드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노래를 듣다가 추천이 뜬 음악이 있었는데, 이게 Breathing in October이라고 전진이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곡이 되게 좋아서 한때 되게 반복해서 듣곤 했었는데, Breathing이라는 앨범이 또 있더라고요. Breathing in April부터 시작해서 월별로 이렇게 쭉 곡이 있는데, 가사 한정 없이 피아노 선율로만 이루어진 앨범이에요. 들으면서 되게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찾아보니까 이 Breathing이라는 앨범이 전진희 님이 불안장애를 겪었던 시기에 나왔던 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별 생각 없이 창밖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피아노를 치면서 그런 곡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뭔가 그 계절의 생생함도 느껴지고 당시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계절에 따라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갔나요 어디? 갔죠. 말할 데가 있어요. 장소를 좀 추천드리기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저를 정의한 시점이 있거든요. 저는 대신 고민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저는 저만의 정체성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전 너무 즐거워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게 저한테 일이겠죠. 이게 나니까. 직업이라는 건 그거에 대한 방법론이고 직장은 이제 수단이라고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운이 좋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고 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저희를 봐주시는 분들을 저는 그냥 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내 집단 안에서의 추천은 아무래도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이런 추천보다 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겠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카페를 혹은 이런 공간을 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카페가 있는데 하나는 홍콩 밀크 컴퍼니라고 창신동에 있어요. 저는 여기를 추천드리는 게 거기가 되게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이쁘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내가 가봤던 느낌의 이런 공간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좀 색다른 곳을 왔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장님의 취향이 가득하게 담긴 곳이고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그냥 주말에 소풍 가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창신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근데 올라가다 보면 그런 보는 풍경들도 좋고 내가 일상에서 보는 풍경들이 아니잖아요. 되게 주말스러운 느낌이 드는 공간이라서 저는 대표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간 곳이 마음에 들었어서 거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하나는 이제 고려대 쪽에 정의정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여기를 검색해보고 가진 않았어요. 지나가다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주택을 이제 카페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막 친구들끼리 다 같이 가서 왁자지껄 떠들고 이런 곳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간다기보다는 뭐 저는 여자친구랑 갔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가서 이렇게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공간으로서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트시는 것 같고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고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자연적이에요. 그 안에서 밖을 보는 풍경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가본 카페 중에서 뭔가 그런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공간 중에서 저는 어디 간 데가 없고 토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대회를 나가기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8명 무리가 있는데 이거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가볼까 하다가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하는 친구랑 저만 나가게 된 거죠. 다들 애매를 안 했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안 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같이 뛰어보자 하고 10km로 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하프나 풀코스를 했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처음 가본 거거든요. 느낌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 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이런 에너지가 방출되는구나. 그렇게 다 같이 뛰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서 이래서 나가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추천드리는 거죠. 이거는 장소라기보다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대표님이 호지차 얘기하셔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쇼룸 근처에 필로앤소피아라는 찻집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호지차를 마셨었는데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되게 지불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하루에 3번 정도 예약을 받으시는데 저는 저녁 시간대를 추천드리긴 해요. 좀 어두울 때 갔을 때의 느낌이 좀 좋았어서 개인적으로 다식들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데 거기 한번 추천드리고 여자친구가 대전에 살고 있어서 대전 장소 추천. 괜찮죠.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에 위치한 싸지롱이라는 카페거든요. 뭔가 카페가 없을 것 같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지나가다가 입간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좀 자개장이나 이런 앤틱한 가구들로 이루어져서 분위기도 되게 독특했고 잔들도 다 빈티지 잔이라서 하나하나 다 다른 잔이 있는데 드립커피를 마시면은 잔도 고를 수 있고 손수건을 내주시는데 여름에는 차가운 손수건을 내주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손수건을 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디테일함도 좀 좋았던 것 같고. 뭔가 일지로에 있을 법한 맞아요. 그죠? 일지로. 싸지랑 대전이라 갈 수가 없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2월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거의 이거는 토크쇼 같은 컨디션이에요. 맞아요.